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어제 오후 2시 49분경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이러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연결을 해서요. 급작스럽게 긴장 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놀라셨겠지만 어쨌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지 3일 만에 정말로 폭음소리와 함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예.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고는 됐었죠. 네. 이게 보면 김여정으로 시작해서 김여정으로 끝나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일날 김여정 부부장이 첫 담화를 발표하고 13일 또 같이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지금 예고를 했었죠. 개성연락사무소를 파괴하겠다. 네. 이렇게 3일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진행할 줄,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일종의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진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그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의미는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죠. 일단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1조 3항에 공동사무소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파괴를 했다라는 거는 이 4.27 판문점 선언 무효화를 지금 선언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북한의 계속 담화를 보면 남북 관계를 더 이상 이 화해 협력 관계가 아니라 대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이후에 대남 사업은 다 대적 사업, 적대 사업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인 첫 번째 행동이죠. 이 파괴가. 그러니까 대적 사업으로 가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경제적 원조를 해달라 이런 겁니까? 뭐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처음 문제 제기했던 그 대북 전단 살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진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의 수용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이런 행동을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그들의 목표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북한의 초조함이 여기서 읽힙니다. 지금 3일 만에 실질적인 행동을 했고 이게 속도전 4일날 시작해서 16일 오늘 아침도 지금 정신없이 이 또 담화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이렇게 빠르게 몰아붙이는 것은 북한의 초조함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유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겉으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1월부터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중국과의 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이렇다면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렵죠. 지난 5월 달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심지어는 평양, 모든 물자가 다 보이는 평양에서도 물자 부족 사태가 보여서 사재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 북한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일날 김여정의 담화 이후에 대중 군중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 폭파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북한의 그 내부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지금 가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미리 예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아마 경제적인 상황 위기를 극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네. 지금 바로 옆에 그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외벽 일부가 조금 폭파되긴 했습니다만은 완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개성공단을 좀 살려놓으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글쎄,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리고 개성공단을 지금 계속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역으로 이게 북한식 화법인데 개성공단 재개가 그만큼 본인들이 원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파괴를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보면 그 건물도 손상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우리가 얘기하기는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거기에 대한 좀 기대를 접고 한 발 더 나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남한을 향한 악의적 얘기는 전부 다 김여정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입에 담기 어려운 거친 언사와 실제 행동까지도 모두 김여정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
이거는 사실은 좀 뭔가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해석은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은 역할 분담론이죠. 네. 그리고 사실 북한에게는 지금 2인자가 없이 1인자만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전체를 다 통제를 하면서 김여정을 내세워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이죠. 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은 뭐 대남 문제라든지 대미 문제에 비판을 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열렸던 정치국 전원회의에서도 그냥 내치만 그 북한 문제 내부 문제만 다루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면에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죠. 오늘 지금 나온 이 우리 정부가 특사 파견을 간청했다라는 네. 그런 또 담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군대에 지시를 하는 것도 김여정 제1부부장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두 번째 해석인데 이것은 단순히 역할 분담을 좀 넘어서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일단 뭐 거의 후계 구도로 지금 만들고 가고 있지 않는가. 가장 핵심이 결국 군을 통수해야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건데요. 뭐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후계 구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북한 내에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5일 날 남한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이거를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굳이 이 시점에서 북한에서 그 특사 얘기를 꺼낸 건 무슨 뜻일까요? 뭐 전방위적인 압박이죠. 이것은 지금 통신선을 다 끊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하나 남은 게 이른바 북한의 통일전선부랑 우리 국가정보원 그 라인만 지금 남은 건데 아마 그렇죠. 이걸 통해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죠. 정영 실장과 서훈 네, 정보원장이 그렇죠.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칠게 지금 북한이 말하라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세 가지가 또 군사적인 조치도 아주 명확하게 뭐 네 가지를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정부가 이제 NSC를 비롯해서 통일부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북한 표현대로 남한 관계를 대적 관계로 삼은 거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으로 가겠다, 긴장을 고조하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대북 메시지를 혹은 대남 메시지를 보면 네. 우리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잘해보자. 남북한 교류를 우리끼리 알아서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도 그런 건 안 믿는다는 겁니까? 그 북한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수용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김여정이 지난 4일 담화를 하자마자 4시간 만에 우리 통일부가 그 대북전자 살포를 금지하겠다 얘기를 네. 했었고 그리고 또 근데 북한이 대적 사업으로 전화를 한다 했더니 11일 날 우리가 또 급을 높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NSC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 살포가 지금 문제다라고 그것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문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한 것은 처음부터 북한의 의도는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서 저는 결국 이게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북미 간의 관계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약한 고리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한국을 겨냥해서 지금 전반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지금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북한이 얼마나 신경을 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북한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군사적 행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성공단, 금강산 일대, 뭐 해상, 공중, 완충구역 이게 전부 다 지금 군사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까?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에 그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로 4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다 네. 넷 다 굉장히 우려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미 예고를 했던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에 군대를 다시 진주시키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2000년 6.15 올해가 지금 20주년 아니었습니까? 그저께가. 네. 근데 6.15의 합의도 이제 더 이상 준용하지 않겠다, 무력화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6.15 선언에 금강산과 개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네. 다시 군대를 진주시키겠다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무효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9.19 군사합의도 사실상 파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무장지대 GP 우리 없앴던 거고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가 제일 우려가 되는데 이게 NLL 지역에 다시 해안포를 개방하고 포사격을 하겠다. NLL은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그 어려운 지역이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긋고 있는 NLL과 북한이 말하는 서해 경계 개선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늘 뭐 이렇게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에
본격적으로 긴장을 고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리고 군사 합의 파기 이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겠다라는 아주 명확한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네. 그런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남북은 같은 민족이다, 평화적으로 좀 해결하라 이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양국이 좀 분쟁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삼가해라라고 말은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강력히 대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뭐 지금까지는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주변 국가의 협력이 지금 매우 중요하죠. 네. 특히 중국은 지금 유일하게 남은 북한에 대해서 통신도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국가니까, 그리고 중국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중 갈등의 이런 와중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긴장이 고조될수록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이걸 중국 책임이라고 또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좀 외교적으로 일단 같이 중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적인 조치, 군사적인 도발한다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그걸 막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비롯해 또 미국과도 그런 외교적인 우리 한국이 협의를 해서 일단 뭐 북한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특사 보내겠다 그랬더니 뭐 자기네가 먼저 싫다고 그랬다고 먼저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도 처음에는 같이 협력하자라고 했다가 이제 북한이 워낙 저렇게 나오니까 강력히 하겠다, 예의주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는 다음 단계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단계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일단 그 군사적인 상황에 대비를 해야죠. 네.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분명하게 경고를 했고 조만간에 굉장히 빠르게 시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국지도발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위기 상황이다, 군사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한미가 이건 같이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합체제고, 그리고 2013년에 한미가 국지도발 대비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어제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도발을 하면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한미가 공조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북한을 좀 억제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하죠. 네. 근데 우리 지금 한미 방위비 협상도 아직 끝나지도 않아서 사실 미국하고도 이렇게 껄끄럽 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요, 북한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적인 대남 전단 살포 투쟁을 하겠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남 전단 살포가 뭐 의미가 있어요? 글쎄요, 뭐 북한은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발표된 총참모부의 세 가지, 네 번째 다시 한번 이 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방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동원해서 대남 전단을 날리겠다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보내는 대북 전단은 북한이 이 정도로 할 만큼 크게 영향을 주는데, 근데 이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이건 시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그들이 시행하는데 우리는 대북 전단을 막는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나중에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단 한국을 지금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제 남은 과제는 남한하고 북한의 긴장 관계를 어쨌든 일거에 완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대책이 지금 당장 저는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좀 긴 호흡으로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김대중 정부 때 해협 정책의 3대 원칙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3대 원칙의 첫 번째가 무력 도발 불용입니다. 두 번째가 흡수 통일 배제고, 세 번째가 남북 화해 협력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세 번째를 진행을 하다가 첫 번째가 걸려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위기 상황을 관리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절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이 뭔가의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된다. 근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에 그들이 발표한 정면 돌파 노선을 실제 시행하는 것이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 미국의 대북 제재 책동을 분쇄하겠다라는 것이 정면 돌파 노선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의 북미 간의 관계가 풀려야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일단 좀 긴 호흡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일단 한미 간의 협의를 또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였습니다.